책책책 책장스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책장스 TV의 신동균, 김승태입니다. 아이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함께 소개할 책 이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고양이입니다. 영어로 타임 캐치. 아, 그래요? 영어로는 안 나와 있는데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네. 시간 고양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이게 뭔 뜻이죠? 뭐 제목은 여기서 처음이에요. 뭐 낭만 고양이 아까 그 노래도 있잖아. 낭만 고양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낭만 고양이는 있는데 길고양이는 들어보지는 아니 시간 고양이는 못 들어봤어. 시간 고양이는 못 들어봤는데. 무슨 말이죠, 시간 고양이? 나는 이거 처음에 시간 고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은 이 시간 고양이가 왜 나오는지 처음에 잘 몰라요. 근데 읽다 보면 사실 읽어도 몰라. 키워드가 하나 있죠. 아, 뭐야? 뭘까요? 그러니까 너 그걸 모르겠더라고. 예, 여기에 소재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뭔지 알죠? 이까라서 잘 모르겠네. 예. 이과는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 그래요? 예. 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작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 나 분명히 예. 읽긴 읽었어요, 이게. 아까 타임? 아, 타임머신. 아, 맞아요. 역시. 네, 이제 기억하시네요. 타임머신 타고서 미래에서 과거로 세계로 갑니다. 국어 선생님. 예,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이 물론 작가님 생각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타임머신 때문에 시간 고양이라는 그쵸 제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시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고양이였다. 고양이였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제목이 짝짝 와닿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시간 고양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 책을 나중에 읽으실 우리 독자분들도 이 시간 고양이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계속 읽어준다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우리 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읽었으면 좀 더 재밌게 와닿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부제목이 있어요. 일부 부제목이 동물이 사라진 세계라는 거예요. 맞아요. 동물이 왜 사라졌죠? 전염병을 옮긴다고 해서. 그렇죠. 그죠? 동물이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이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 때문에 살균가스를 통해서 동물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 유일한 생존자. 마치 그 미래소년 코난에, 그죠? 다 인류가 멸망했는데 한두 사람만 살아남아 있어.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이야기가 좀 많죠, 그죠? 맞죠? 네, 근데 그 비슷한 소재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인류만 살아남아 있어요. 인간만. 인류만 살아있고 동물도 다 죽는데 죽는 고양이 거야. 한 마리만 우연찮게. 살아남아 있던 거죠. 우연찮게. 우연찮은 건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어. 이야기 속에 들어 필연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연 같아요. 예,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대단해.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우연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조금씩 난도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난도질.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표지가 어때요? 표지. 유치합니다. 유치하다 느끼셨어요? 네. 아니, 나는 이런 그림 별로 좀 그래.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있죠, 만화책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역시. 그것도 로맨스 있죠, 로맨스. 그죠? 많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자 만화책. 그렇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알콩달콩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네. 학원물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썸 타고 막 이러는 거, 그죠? 그때 나타난 그죠 인형 같은 조각미남들, 그죠? 조각미녀들 이런 느낌이 좀 이미지가 좀 들었었어요, 저는요. 어떠셨어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좀 유치하다는데 또 우리 국어 선생님 쫙 해석을 해주니까. 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 받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게 세상을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다는 게. 처음에 나는 시간 고양이가 왜 시간 고양이인가도 몰랐고 읽었지만 그리고 이 그림도 좀 유치했는데 또 우리 구 선생님의 신동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또 와닿네. 네. 신기하네.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른의 시각으로 본다면 좀 유치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사춘기 소녀들 또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 학생들이 보기에는 참 흥미를 끌만한, 특히 여학생들이 흥미를 끌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지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읽고 나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죠. 이제 네. 새로 네, 그래서 그러네. 우리 아마 이 책이 지금 맞습니다. 잘 나가는 그 책이라고 지금 저희가 듣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책이 잘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일단 요즘에 서점에 가판대에 딱 깔려 있거나 또는 인터넷 서칭을 딱 했을 때에 아이들이 읽기에 딱 시각적으로 눈이 끌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크기 크기도 마찬가지죠. 크기. 크기도 딱 부담이 없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본 문제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당연히 책 표지겠죠. 그죠? 스토리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부모님이라면, 책을 사주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격 예. 아닌가요? 이건 학생들의 입장이겠죠. 13,000원. 싸다 가격. 가격 저렴하죠. 그래서 책도 이게 두만 표지로 돼 있고, 양장으로 그러니까 돼 있고. 이게 양장으로 돼 있으니까 책 까보면 괜찮은데 저는 출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각이 다르네. 네, 왜냐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게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 책을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지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출판사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야 됩니다. 네. 그런 출판사여야 되는데 과연 이 출판사는 그런 출판사인가요? 이지북 출판사라고 합니다. 청소년에 특화된 출판사라 보면 되실 겁니다 아마. 그래요? 단순히 청소년에 특화된 출판사입니까? 단순히랑 뭔가 찌른 것 같지만 솔직히 제가 모조로 물어볼게요. 이 출판사 돈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 10위 정도의 출판사니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예. 제가 확인한 게 맞았네요.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이건 물론 이 서열은 우리 김승태 작가님의 주관적 서열입니다. 네, 주관적 서열인데, 객관적으로 매출이 얼마인지까지 제가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감명 깊은 부분은 아니라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어요. 뒤쪽에 이 출판사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봤던 책들이에요. 인터넷 서칭하면서 봤던 책들, 읽어보진 않았지만, 신비한 유령 박물관이라든지, 특히 저는 너와 함께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드래곤 에린의 모험. 이 책은요, 상당히 제가 많이 봤어요. 눈에 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표지만? 예, 표지만. 솔직히 말해서 표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저같이 이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눈에 띄었다면 이 책이 얼만큼 많이 알려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김승재 작가님은 여기서 보신 책이 없으신가요? 저는 전혀? 표지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다른 책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공부가 좋아지는 수학 퍼즐 이런 것도 있는데, 공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 수학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수학 관련된 책들의 작가님이시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니까. 본인 책이 아니라 이게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책 쓰시나 바쁘셔가지고 못 보셨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내과의사가 네. 내과에 대해서만 공부하지 외과까지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책들도 좋아요. 환경을 지켜줘. 이 책도 저는 본 책이에요. 읽어봤다는 말입니까? 읽어보지 않고 책 표지만 봤죠. 표지만. 네. 표지만. 네, 표지만 봤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표지라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인지도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인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출판사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출판사를 홍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책 도서를, 양질의 도서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택하는 기준 중에 출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좋네. 네. 출판사를 출판사를 꼭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나중에 학습 도서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할 텐데요. 학습 도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출판사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솔직히 EBS에서 나온 EBS 교재들인데요. 그 학교에서 교재를 선택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EBS라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아주 안정적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책의 문제점이 덜하다는 거겠죠. 덜하다. 네. 그리고 또 뭡니까? 검토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EBS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사들, 학습 도서 출판사들 보면 비상이라는 출판사도 있고요.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도 있고, 저희는 다 노골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리고 디딤돌, 이런 출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신사고, 이런 출판사들은 우리가 믿고 책을 구입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브랜드화 된 거죠, 책들이. 그 출판사 자체가 브랜드가 됐고, 신뢰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도서에서는 이지북이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예. 양서의 브랜드가 돼버렸다고 저는 확신해도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뭐 꼴찌 마녀 밀드레드, 그죠? 또 뭡니까? 예, 틴 스피치, 환경을 지켜줘 이런 책들도 믿을 만한 책들이고 이렇게 청소년 도서들을 가지고서 이 출판사가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흑자를 잘 내고 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흑자를 잘 내고 있는데 점심은 맛있는 거 비싼 거 안 사주더라. 그만큼 알뜰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사장님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저한테 싼 5,000원짜리라도 괜찮으니까 라면 한 그릇이라도 괜찮으니까 먹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책을 고려할 때 문제는 저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박미연 작가님이네요. 네, 박미연 작가님인데요. 이분은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책 쓰는 작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심사를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 제목에서도 보면 고양이 같이 애묘 인구가 많은 요즘 시대에 애완동물을 집에서 하나 둘씩 키우는 이 시대에 고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이 SF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SF를 접목시킬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쓰다 보니까 나온 것도 아닐까. 다큐멘터리와 SF 요즘 요소가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까? 김승태 작가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편집자 등장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실존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SF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은 같지만 무엇을 바탕으로 두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라고요? 틀렸다고요? 어쩌라고요? 사실 우리 읽어봤지만 이 소설 다양한 요소들이 감히 믹싱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어떤 시각으로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어떤 것이. 시각으로 예. 읽어내느냐. 다양한 SF적인 요소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이거의 작가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읽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석했다는 네, 거. 그렇게 저는 보이는 거죠. 역시. 네, 그것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 있어서 아까 이제 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원래 지금은 맑고에서도 인상은 많이 쓰기 때문에 내처럼 저는 이 책에 그림,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뿌듯했냐면 읽기가 편해. 솔직히 읽어봐. 읽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네? 네. 공감합니다. 공감. 네. 사실 책을 딱 샀을 때 엄마들은 사주면서 애가 얼마큼 책을 읽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림이 있어서 잘 넘어가. 독자 여러분, 잘 넘어갑니다. 엄마한테 나 책 이만큼 읽었어, 빨리 읽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책이에요. 충분히 됩니다. 제가 이거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한 권을. 금방 쑥쑥 넘어갑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청소년들도 제가 보기에 이 책을 읽기 딱 좋은 나이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 되는 어린이라면 이 책 읽기 되게 편할 겁니다. 쑥쑥 넘어가요. 네. 내가 책벌레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잘 넘어간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페이지가 싹. 그리고 이 장면이나 상황 파악이 이 그림 때문에 되게 잘 돼요. 이해가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문해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왜? 문해력을 돕는 사파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파가 문해력을 돕는다. 네, 도움을 주죠. 지원하고 있다. 네. 이거의 책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죠. 김승태 선생님. 네. 네, 김승태 선생님은 여기 등장인물들 중에서 뭐 읽어볼게요. 서림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실이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시간고양이죠. 그 다음에 호세가 나옵니다. 어머세. 그 다음에 전설의 레드홍, 김씨 아저씨, 보라색, 원피스 여자. 6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감명 깊은 인물 또는 제일 인상적인 인물이 누구셨어요? 그래서 전설의 레드홍인데. 네, 왜 그러셨죠? 전설의 레드홍이 왜 인상 깊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게 6명의 등장인물이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5명의 등장인물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거든요. 네, 나중에 그 얘기하시라고요. 왜냐면 읽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어요. 전설의 레드홍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해커입니다. 화이트 해커죠. 네, 해커인데 정말 전설적으로 이 해킹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죠? 근데 베일에 쌓여 있어. 베일에 쌓여 있어. 그죠? 네. 요즘에 그 어나니머스인가요? 그 해커 집단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해커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크게 해커로서의 활약은 좀 있죠. 두드러지지 않는 있긴 있어요. 있는데 두드러지지 않. 근데 이 인물들이 아까 우리 부구 선생님 말씀대로 권성진학적인 요소라서 그런지 좀 인물들이 입체적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좀 평면적이죠. 사실 인물들 성격 자체는 평면적입니다. 이야기는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네. 인물들은 조금 뭐 이 사람에다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든지 별 차이가 인물들의 없다. 성격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뀐다면 사실 이게 성인 소설에 가깝죠. 청소년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 원래라는 건 없고요. 그건 원래. 그런 규칙은 없는데 청소년들이 좀 너무 복잡하거나 난해하면 청소년들이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손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파도 그리는 것처럼 좀 단순한 인물들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에 치중하고 인물들은 네네. 단순하게 간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인물은요, 그 호세라는 아이입니다. 호세. 오. 호세. 왜냐면 보통 이제 보면 이 그림 표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표지에 나와 있는데 약간 로맨스 만화 같은, 그쵸? 애니메이션 같은 그 느낌을 준다고 그랬죠.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도 남자아이가 아니고요, 여자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림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죠, 그쵸? 그리고 이 호세인 남자아이는 이 서림이라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 짝사랑하는 아이죠. 하면서 약간 로맨스 요소도 깔려있고 바탕에, 그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2인자예요, 여기서는. 그죠? 철저히 서림이 앞서 나오질 않아요. 예, 서포트해주는 역할만 하지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게. 여자애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남자애가 여자애를 서포트한다는 측면에서 이 호사라는 아이가 근데 끝끝내 서림 옆을 지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호세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보통 남자애들 같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카리스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구시대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호세라는 인물이 저는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보이고요. 요즘 아이들의 성향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슬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소설의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구조가 이제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네. 서림이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고양이, 그 다음에 엄마가 과거에 키웠던 고양이, 그 다음에 미래에 엄마랑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양이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 현재가 있고 미래 세계죠, 여기가, 그죠? 현재가 있고 과거에 엄마가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몇십 년 전의 일이죠. 그 시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주무대는 미래 세계입니다. 동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전염병을 유발시킨다는 것 때문에 사라져버린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고양이를 통해서, 그죠? 예, 다시 그 미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이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스토리는 저희가 얘기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과거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고양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입니까? 개를 키우지 말자는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자. 뭐 단순히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권선징악인 것 같아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라는 측면에서 권선징악적인 주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뒤에 작가의 말 부분에서 읽었을 텐데 이 소설이 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가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게 된 게 박쥐라는 동물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류를 파멸시키게 되고, 그죠? 지구를 어려움에 겪게 만들게 되고, 이런 데서 힌트를 잡아서 그거를 동물로 전체를 확장시킨 게 아닐까? 작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예, 코로나19가 진짜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답답했던 아이들에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고 또 그 아이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을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김승태 선생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평가가 워낙 좋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길고양이 말씀드렸는데 길고양이들이 수많은 전염병을 옮긴다는 얘기를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데서도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일들, 사소한 현상들 이런 것들에 작가는 놀라운 캐치를 해서 관찰력을 통해서 캐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글로써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 재밌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봤고요. 학생들도 한 번쯤 읽어본 다음에 본인의 현실과 같이 연결시켜서 뭐 독후감 하나 남겨놓는다면 참 보람이 될 만한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작가만큼 말씀을 잘해가지고 이거 따로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김승태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책장사 T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고양이는 여기서 마치고 네네. 할까요? 네. 책! 책장사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